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완전히 유채꽃, 그 다음에 벚꽃, 이제 봄꽃 축제입니다. 전국 곳곳이 다 이제 벚꽃 또 유채꽃이 축제인데요. 날씨도 좋고요. 오늘 주제는요, HRD 이슈 중에서 스킬 베이스드 어떤 인재 육성 이점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 육성 체계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 강조했다면 이제는 역량이란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두리뭉실하다. 차라리 지금 AI 기술을 기반해서 다양한 IT 기술 쪽이 이제 막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IT 기술 쪽에 반영한 그런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AI가 발생한, 챗 GPT를 이제 포함된 이와 같은 IT 관련된 기반의 산업이 막 이제 도래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기술에 초점을 둔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리더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요구되어지는 능력도 특정한 기술, 아주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관련된 기술, 이런 쪽에 초점을 둬서 교육을 받고 즉각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생겨서 말 그대로 회사가 원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생각하면 모든 직무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특정한 지식과 기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자. 고객의 어떤 변화 부분에 빨리 대응하자. 그래서 스킬 베이스드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에 기반 둔 이 교육은 한편으로 이런 건 있어요.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플랫폼이 발달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리더와 구성원이 현재 직무 수행에 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IT 기술이 도움을 받다 보면은 현재 내가 부족한 기술이 뭐야? 그러면 그 부족한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11가지가 있다 그러면 11가지에 대한 진단도 해주고 그 진단에 따라서 약점에 대한 보완책, 이 보완책 부분을 당사자의 수준에 맞게 제시한다는 거죠. 읽을 거리, 볼 거리 또는 학습할 내용들 또는 교육에 대한 정보 등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제안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기반이 갖추다 보니까 굳이 어떤 변화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두리뭉실한 역량보다는 특정한 기술에 초점을 둔 특정한 행동에 초점에 둔 그들의 기술과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교육에 초점을 두자. 그게 가능해졌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기술 기반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미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한편으로는 스킬 기반에 기반을 둔 인재 육성 그러면은 처음 나온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은 스펙에 해당이 되는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당연히 그것도 강조되는 거죠. 오히려 스펙에 해당이 되는 특정한 지식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받쳐주고 거기에 그 직무의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적 특성, 그걸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미돼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고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뭐가 돼요? 목표 달성 여부가 되는 거죠. 그게 강조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스킬 기반 인재 육성이 초점이 커졌냐면은 인프라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단도 가능해, 실시간으로 어떤 솔루션도 제공해, 실시간으로 학습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교육업체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업체들이 이런 솔루션이 있으니 활용해라. 그러니까 스킬 기반 이거 중요하다. 근데 에듀테크 교육회사 쪽에서 이런 솔루션 갖고 있다. 어떤 이런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에듀테크 기반에 둔 그 솔루션은 사실 과거엔 없었거든요.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현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습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기술 기반 인재학습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이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많은 그 글이나 뭐 이 기술 기반 인재학습을 강조하시는 분들이나 그 글에 좀 간과되는 게 요 선행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AR 기술이 급진적으로 지금 도입되고 많은 그 제반의 분야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 급변하고 있는 기술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니드는 있는 거죠. 그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그 기술이 발달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술, 또 그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에 빨리 순응하고 거기에 맞는 직무 스킬이 발휘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둔 교육이었는데 그럼 이건 나쁜 거였냐? 그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둘이 있어요. 동업계 경쟁회사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은 거의 스펙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둘게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 실적이 차이가 생기면 스펙은 똑같은데? 비즈니스 똑같고 전략도 똑같고 스펙도 똑같은데 왜 결과물이 다르지? 이와 같은 부분에 설명을 할 때 빠진 부분이 뭐냐면, 스펙은 동일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역량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마다, 회사마다 특정 직무의 고성과제를 보면은 남다른 행동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배우자. 근데 회사 차원에서, 직무 차원에서 공통점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오더라. 그게 회사에서 강조하는 공통 역량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기본 역량으로 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스펙은 대부분은 요구 조건인 거, 그러니까 입사할 때 검증된 거고 현업 부서에 배치된 뒤에 현업 부서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 돼가는 거죠. 요즘 말하는 업스킬이에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이 업스킬 교육을 직접 기획, 개발, 운영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사부서의 직무조차도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물며 하이테크 쪽에 그런 비즈니스 한다. 그와 같은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 관련된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한다?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기반되어 잘 갖춰져 있으니 이제 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특히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 회사라면은 더욱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현업에 부서 배치되고 난 뒤에 현업에서 도와주자면 불가해요. 그러면 신입 말고 그럼 재직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갖자. 그러려면 현업 부서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스킬에 기반을 둔 인재 육성의 사실은 솔루션의 핵심은요, 현업 부서의 도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챗 GPT가 지금 이제 도입 막 확산되고 있는데 점점 현업에서 직무 수행할 때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저도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HRD 관련된 강사
관련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챗 GPT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정교화된다면 그만큼 더 활용도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스킬에 기반 둔 인재육성이라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AI 기술에 활용한 어떤 직무 수행에 관련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용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필수 교육으로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그런 현상이 보이긴 합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 때 AI의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어떤 그 기술들,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구성원들 리더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내수준화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교육적인 그 정보들, 교육 정보 또는 뭐 교육기회 제공 또는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해요. 휴대폰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이게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꾸준하게 이와 같은 활동에 유지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한데 그게 바로 IDP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 회사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 그때 그 제도는 IDP,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이라는 제도예요. 이거는 경력 개발 기회하고 사실 같은 관점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 스킬에 기반된 인재 육성 접근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IDP에는 다양한 교육적 방법들, 다양한 교육 경험들을, 기획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킬 기반 인재 육성은 이와 같은 제도를 갖고 깔고 현업부서에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을 좀 고민한다면 오늘 내용의 그 핵심입니다. 첫째는 워크 레벨이 명확하게 구별돼 있어야 돼요. 과거로 치면은 직급이죠. 직급. 근데 이 워크 레벨은 대개 페이밴드와 거의 같아요. 통상적으로 워크 레벨을 1, 2, 3, 4로 나눈다면 1은 사원급, 그 다음에 워크 레벨 2는 관리자급, 한 매니저급, 과장급, 그 다음에 워크 레벨 3는 직책자, 팀 단위 리더급, 워크 레벨 4가 임원급이에요. 사업부장 이상. 워크 레벨 5가 C레벨, CEO급, CEO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거 없이 스킬 베이스 인재 육성 간다 그러면 부닥치는 게 뭐냐면 워크 레벨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과 능력, 필요한 능력이 사실 달라요. 여기서 역할과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또는 행동이 명시돼 있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워크 레벨 1과 2와 3에 대해서. 이 다른 부분은 교육적 리드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리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교육적 리드를 다양한 부분을 나누지 못하면 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즉 워크레벨 1에 해당하는 교육을 워크레벨 3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역으로 워크레벨 3에 적합한 교육을 워크레벨 1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방되려면 워크레벨이 먼저 구별돼야 되고 워크레벨을 감안한 교육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직무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또는 행동이 명시돼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있어요. 개인의 직무가 인사야. 그럼 인사의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 또는 특정 행동, 그 다음에 태도는 이제 마인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것도 효과적으로.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직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요한 능력들, 지식, 기술, 태도는 무엇인지를 알려준 직무 명세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대부분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면 되죠. 그러면 기술 기반의 인재 육성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직무마다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행동들이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지식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해서 빨리 효과가 입증되도록 하자.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자는 거예요. 역량 교육은 좀 시간 걸리니까. 세 번째는요. 근데 이 두 번째 직무 명세서를 현업부서의 도움 없이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인사부서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인사부서가 생산부서 직무 어떻게 합니까? 생산부서, 현업부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예컨대 이거예요. 특정한 부서에 사람이 필요해. 경력이든 신입이든. 그러면 사람을 뽑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한지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스펙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직무 기술서는 현업부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고서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육성하고 평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직무마다 특정한 스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킬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스킬들이 있을 거다. 복수에. 그런데 그 스킬 하나하나마다는 사실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숙련도에 상관없이 두리뭉실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거를. 근데 이 스킬이 구별되어 있다면, 난이도가 구별되어 있다면 교육 대상자의 워크 레벨에 감안을 해서 숙련도에 감안을 해서 그 레벨에 맞는 난이도에 맞는 그런 스킬을 선정해서 교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스킬 베이스드 인재 육성한다면은 제도적으로는 IDP 제도, 경력 개발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워크 레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별 직무 수행에 대한 스킬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무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킬별로 레벨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합니까? 현업부서가 하는 거죠. 답답하죠? 근데 이게 더 답답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동영상 시청하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규 입사자가 왔어. 부서에 배치 받았어. 그럼 온더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현장 직무 교육의 명칭이 OJT예요. 그러면 귀사에서는 지금 신규 입사자가 와서 부서 배치되고 나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OJT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킬 베이스드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또 길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만 90일, 3개월이 수습기간이에요. 그래서 90일 중에 입문교육, 현장체험 뺀 나머지 기간이 OJT 기간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권장해요. 근데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스킬 베이스드 인재 육성 교육 체계를 수립한다? 강조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OJT도 안 되는데. 이해되죠? OJT가 사실은 스킬 베이스드 인재 육성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재직자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NCS 사이트에 가면은 예를 들면은 인사 직무만 해도
인사 직무만 해도 14개의 능력 단위는 그 직무 분석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듀티에 해당이 돼요. 잡은 복수의 듀티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듀티는 복수의 태스크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태스크는 복수의 구체적인 행동, 그게 해당이 되는 태스크 엘리먼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NCS에서는 듀티 대신에 능력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뭐냐면, 인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14개의 능력 단위에 해당이 되는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개가 등가는 아니에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14개 중에 6번인가가 핵심 인재 관리고, 그 다음에 7번이 그 교육 훈련일 거예요. 그럼 교육 훈련만 봐도 그 안에 또 최소한의 4개의 태스크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또 태스크 엘리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인 스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근데 그게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기획은 당연히 어렵겠죠. 운영은 좀 쉬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든 직무마다 스킬이 정해지고, 그 스킬마다 그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것도 활용 안 하면서 기술 기반의 인재 육성을 뭐 관심을 갖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중시대에 있었다. 그걸 하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이미 있다. 그걸 먼저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DP 제도를 죄송합니다.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제 블로그에 또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OJT 또는 IDP를 검색하면 뜰 겁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쪽에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해서 또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도 다른 그렇게 동영상들,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높이는 쪽으로 해서 많은 그 동영상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스킬 기반의 인재 육성, 뭐 좋아요. 근데 선행 조건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글은 또는 동영상 이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나 요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스킬 기반을 하는 거는.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현업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IDP나 OJT를 이미 잘 그런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리고도 교육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발해서 하겠다 그러면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일단 회사에서는 워크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별로 특정한 기술, 스킬들이 정립돼 있어야 되고, 직무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NC 사이트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스킬마다 레벨이 서로 다르다. 쉬운 수준부터 어려운 수준까지. 비기너부터, 그 다음에 운영자, 그러니까 실무 경험 있는 입장, 그 다음에 좀 숙련되고 전문가 입장,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걸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현업부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관심이 없어. 그럼 스킬 기반 인재 육성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또 극단적 표현하면은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직무 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기반이 없어. 그럼 이건 더욱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향은 하되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OJT, IDP 잘 갖추고 선행 조건을 좀 둘러보시고,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지원이 좀 가능하네, 그런 여건이네, 그럴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쪽에서 또 다른 영상이나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접근을 해보시라.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역량교육이 또 아예 불필요하다, 이건 또 아닙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은 교육주관부서, 인사부서나 교육주관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건 인사와 HR리 담당자의 몫이에요.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부분은, 직무 기본 역량은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